세상에는 두 종류의 천재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천재, 그리고 시스템 따위는 무시하고 세상을 바꾸는 천재.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후자입니다. 그는 대학 학위도 없이 현대 수학의 지평을 넓혔고 단 32년이라는 짧은 생을 불꽃처럼 태우다 간 남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 영국 케임브리지, 세계 최고 수학자 고드프리 하디 교수의 책상에 인도에서 온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입니다. 발신인은 마드라스 항구의 무명 사무원. 하디는 대수롭지 않게 편지를 펼쳤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기묘하고 아름다운 수식들이 빼곡했으니까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수학 같았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1887년 남인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브라만 계급 출신이었지만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그는 13살에 이미 수학의 근본적 모순을 꿰뚫었습니다. 선생님, 0을 0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나요? 이 한마디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죠. 16살, 운명적 만남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빌려준 수학책, 순수 및 응용 수학 개요. 5,000개 공식이 증명 없이 나열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참고서였어요. 하지만 라마누잔은 그 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수학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던 그는 모든 수학적 영감이 나마기리 여신에게서 온다고 믿었어요. 방정식이 신성함을 담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서 그의 철학이 드러나죠. 수학은 그에게 신과 대화하는 언어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었어요. 뛰어난 재능으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수학 외 과목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장학금을 잃고 중퇴했죠. 학위도 없는 백수가 된 20살 청년.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진 공책에 끊임없이 자신의 발견을 기록했어요. 무한급수, 연속분수, 정수론을 아우르는 놀라운 정리들이 쌓여갔습니다. 다행히 인도 수학계 일부가 그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소액 장학금과 첫 논문 발표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항구 사무소에서 장부 정리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유럽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처음엔 답장조차 없었죠. 1913년 하디에게 보낸 편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디는 라마누잔과 정반대였어요. 무신론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모든 자연수의 합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주장은 상식을 뒤집었으니까요. 동료 리트루드와 밤새 분석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누구도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실이다. 라마누잔은 진짜 천재였습니다. 하디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케임브리지로 와서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 하지만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브라만으로서 바다를 건너는 건 종교적 금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나마기리 여신이 아들의 운명을 막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1914년 3월 26살 라마누잔은 영국행 배에 올랐습니다. 런던은 충격이었어요. 거대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케임브리지의 학문적 환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학자들과 매일 토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직관은 경이로웠습니다. 하디가 택시 번호 7729를 언급하자 즉시 대답했죠.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두 방법으로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수입니다.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해낸 겁니다. 파이 연구는 더 놀라웠어요. 17세기 라이프니츠 공식은 정확한 값에 수백만 개 항이 필요했는데 라마누잔 공식은 단 한 개 항으로 소수점 8자리까지 정확했습니다. 효율이 수백만 배 향상된 거죠.
1914년 첫 논문을 발표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영국은 암울한 전시체제로 돌입했죠. 열대 기후에서 자란 그에게 영국 겨울은 고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음식 문제였어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는데 전쟁으로 재료 구하기가 불가능해졌죠. 소금과 레몬 넣은 밥만 먹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1917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결핵 또는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2년간의 투병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죠. 어느 날 그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영무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살아남았어요. 하디가 경찰서로 달려가 겨우 설득해서 석방시켰죠. 그런데 1918년 2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마누잔이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로 왕립학회 회원에 선출된 겁니다. 뉴턴, 다윈과 같은 반열, 최고의 영예였죠. 1919년 봄, 그는 고국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성격도 우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됐지만 수학 연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1920년 1월 하디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모의 세타 함수라는 새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70년 뒤 현대 물리학에서 재발견될 개념이었죠. 임종 나흘 전까지도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1920년 4월 26일 32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어요. 내 이름은 100년 동안 기억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서요.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수학은 연구되고 있어요. 끈 이론, 컴퓨터 알고리즘에 활용되고 있죠. 세 권의 노트에는 여전히 수백 개의 미해결 공식이 남아 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청년이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순수한 열정과 끝없는 탐구심, 그리고 수학을 영적 탐험으로 본 독특한 시각, 이것이 창조적 발견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라마누잔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난관에 부딪혔든 진정한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의 짧은 32년은 인류에게 영원한 선물을 남겼습니다.